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매주 미국 주식을 매수한 지 벌써 238주가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망설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환율은 내려왔는데 주가는 흔들리고 있죠. 지금 달러를 바꿔야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주식은 신고가에 사면 비싸 보이고 신저가에 사면 더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언제 샀을 때 돈이 더 많이 불어났을까요? 여기에 매일 매주 매월 투자한 40년의 결과까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적립식 투자 상식과 다르게 40년 데이터는 전혀 다른 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지수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238주 약 4년 반이 지났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인도지수, 미국 장기채까지 성격이 다른 5개의 ETF를 매주 한 주씩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제 계좌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성과가 가장 좋은 건 나스닥 100이죠. 수익률이 72.1%입니다. 그 다음으로 S&P 500은 작년부터 코덱스로 바꿔서 계좌에는 197주와 41주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 수익률은 57.3%입니다. 멋진 성장을 보여줬죠. 연평균 수익률로 나눠보면 두 상품 모두 다 20%가 넘습니다. 미배당은 연평균 수익률이 13.1%로 지극히 평균 수준인데요.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지 않아도 꾸준함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매주 한 주씩 매수하다 보니 포트 비중이 처음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나스닥 100이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대로 나스닥 100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절반 이상 되는 순간도 찾아올 텐데요. 그래도 인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지 않고 매주 한 주씩 똑같이 매수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째 적립식으로 매수하다 보니 투자하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는데요. 처음에는 S&P 500 한 주에 12,58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주 매수하려면 25,060원이 필요해졌습니다. 투자 금액이 2배로 늘어난 거죠. 5종목을 한 주씩 매수하는 데 비용이 이제 95,000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새 40만원이 된 거죠.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에 맞게 투자금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오른 만큼 강제 증액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계좌 수익률이 실제 지수와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차트 기준으로 보면 S&P 500 4년 반 동안 99% 올랐습니다. 저는 매주 나눠서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57.3%인 거죠. 거치와 적립식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실제 미국에 상장된 ETF와 수익률 차이가 또 있는데요. 그건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5년간 24.5%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 또한 환차가 포함된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것 또한 거치식이라서 차익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바꿔보면 8.8%가 되는데요. 즉 실제로 S&P 500 적립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48.5%고 환차익은 8.8%입니다. 5년간의 원달러 환율을 보면 우상향해왔죠. 그런데 중간중간 큰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1,500원이 넘었던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환차손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ISA나 연금저축으로 지수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환율 변화에 맞춰서 공격과 방어 전략을 함께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환율 상승 효과를 가져가는 환노출연간, 환율 하락의 충격을 줄이는 환해지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환율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노출 상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64%가 됐고요. 반면에 해지 상품은 0.97%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S&P 500은 한 달간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환차로 인해서 둘의 수익 차는 3.6%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환율이 높을 때는 해지 상품을 매수해서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1년간 주가 차트인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1년으로 보면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둘의 수익 또한 크게 벌어졌습니다. 환 노출 상품은 24.7% 오른 반면에 환 해지 상품은 15.4% 상승에 그쳤습니다. 수익률 격차는 9.3%인데요. 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을 제거하는 대신에 매달 해지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을 잘 활용하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추가로 환차를 얻거나 반대로 환차손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원달러 환율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큰 환율 패턴을 찾아봤습니다.
75% 이상의 확률을 보인 패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 동안 5% 이상 오르면 그 다음 3개월은 하락할 확률이 75%였고요. 두 번째는 1개월 동안 3% 하락하면 그 다음 상승할 확률은 76.5%였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한 달 동안 3% 오르면 그 다음 하락할 확률은 82.6%입니다. 대응 전략은 간단한데요. 환율 하락 가능성이 높을 때는 환해지 상품으로 방어하고 상승 가능성이 높을 때는 환 노출 상품으로 수익을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겠죠? 현재 환율은 1470원대입니다. 최근 한 달간 3.1% 하락했고 3개월 기준으로 보면 보합 수준인데요. 앞에서 본 두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죠. 과거 데이터상 한 달간 3% 이상 하락한 뒤에는 다음 한 달 동안은 상승할 확률이 76.5%였습니다. 지금은 환 노출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리하고요. 물론 23.5%의 확률로 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환율이 우상향하니까 결국 회복될 겁니다. 계좌별로 투자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투자 전략도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ISA처럼 3에서 5년 투자하는 계좌라면 앞에서 본 세 가지 환율 패턴을 활용해서 환 노출, 환 해지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처럼 10년 이상 투자한다면 단기 환율에 크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물가 상승과 함께 우상향해왔기 때문에 결국 환 노출 상품이 복리 효과를 높이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이번에 환율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많이 알려진 속설들을 검증해봤는데요. 틀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속설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하루 1.5% 급등락하면 다음날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건 확률이 46.1%로 절반 수준도 못 미쳤고요. 두 번째는 5일 연속으로 같은 방향이면 다음날 반전한다입니다. 확률이 47.9%로 동전 던지기 수준이었죠. 세 번째는 연초 대비 10% 오르면 조정받는다입니다. 이건 62.5%로 조금 높은 확률이지만 횟수가 8번밖에 없어서 신뢰도 측면에선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환율 데이터를 보다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S&P 500과 같은 지수 수익률은 월별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리메이라고 격언도 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9월이 되면 돌아오라고 하죠. 환율은 어떨까요? 12개월 중에 언제 상승 확률이 높을까요? 1981년부터 2026년까지 원달러 환율의 월별 상승률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강한 달은 8월이었는데요. 상승 확률이 62.2%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약한 달은 4월이었는데요. 미국 주식에 5월에 팔고 9월에 돌아오라는 격언이 있다면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빠른 4월이 약해지고 8월에 강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페 챌린지 영상을 올리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매수해야 되나요?인데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금액이라면 매일, 매주, 매월 중 어떤 방식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었을까요? S&P 500 기준으로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5년, 10년, 20년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죠. 그나마 매월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살짝 내려갑니다. 월급날인 25일에 투자했다고 가정한 건데 이걸 매월 1일에 투자했다고 변경하면요. 오히려 수익률이 가장 좋아집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역시 장기 투자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많이 넣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요일별 차이도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금요일을 선택한 이유는 한 주 동안의 줄인 소비를 투자금으로 바꾸자는 취지였는데요.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승 확률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높았고 평균 수익률과 성장 배수는 화요일과 수요일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죠. 그런데 앞에서는 매일, 매주, 매월 투자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금요일에 매수해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다음 주 수요일의 상승분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인출할 때인데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날 인출해야 자산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며 매매 수수료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수수료 우대를 받고 있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매수 횟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쌓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월 50만원씩 30년 투자하면 총 원금은 1억 8천만원이 되고 수익은 6억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이벤트 우대를 받고 계신다면 대략 0.07%죠. 그럼 60만원 정도 거래 수수료가 징수되고 온라인 가입자 0.1%를 가정하면 87만원입니다. 오프라인 일반의 경우는 0.25%가 적용되는데요.
217만 원입니다. 30년간 200만 원 정도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60만 원만 내도 되는데 굳이 150만 원을 더 낼 필요는 없겠죠. 지금 나의 수수료는 몇 프로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목돈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수페 챌린지 영상에서 목돈과 적립식 투자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그때 문의 주셨던 게 목돈 기준이 얼마인지였습니다. 저는 1000만 원 이상 되면 목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언제 투자하든 3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4가지 경우를 비교할 건데요. 즉시 100% 투자한 것, 즉시 50%랑 나머지 12개월로 분할로 투자한 것, 3개월 분할한 것, 12개월 분할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분할을 좋아하는데요. 실적 발표 한 번 정도의 변동성을 평균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는 다를 수 있겠죠. 지금부터 4가지 경우를 가지고 3년간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목돈을 즉시 100% 투자한 방식이 34.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죠. 반대로 12개월 분할 매수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 다음은 절반을 즉시 투자하고 나머지로 12개월 나눈 방식이 낮았고요. 3개월 분할 매수만 즉시 투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의외의 점은 손실 구간에 있었는데요. 모든 방식이 73에서 75일로 비슷했습니다. 즉시 투자 방식이 오히려 조금 더 짧았죠. 투자자의 불안과 실제 시장의 결과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목돈이 있을 때 바로 투자하는 게 정답일까요? 최악의 순간까지 봐야 판단이 완성되겠죠? 즉시 투자 방식의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52%였습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5천만 원 이상이 사라진 거죠? 이 하락을 견딜 수 있어야 한 번에 투자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도 낙폭을 크게 줄이진 못했는데요. 그나마 12개월 분할 매수가 최대 낙폭을 50% 이내로 낮췄습니다. 수익률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에 하락 충격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최근 1년간 S&P 500의 주가 차트를 보면 굴곡이 참 많죠. 목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4가지의 경우와 나의 투자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에 맞춰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손절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3년간 강세장이 계속되자 3년간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고점인데 매수해도 될까요? 오랜만에 조정을 받으니까 이런 질문도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S&P 500만 보면 여전히 전고점을 계속 탈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고점인데 매수해도 될까요? 2023년부터 신고가를 경신한 횟수를 세어보면요.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4년부터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8회, 39회, 24회인데요. 1년 중에 한두 달은 신고가였다는 겁니다. 신고가라고 해서 매수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매수하기 어려울 겁니다. 요즘 신고가가 유독 많아 보이죠?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6년부터 신고가 일수를 세어보면 S&P 500은 890번 있었고 나스닥 100은 786번 있었습니다. 최근 신고가가 평소보다 조금 많은 건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신고가는 매년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는 반복됐습니다. 나는 똥손이라 내가 투자하면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때마다 매수한 똥손 투자자와 52주 신저가 때마다 매수한 금손 투자자입니다. 각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매수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신고가와 신저가가 발생되면 그동안 매수하지 못한 금액을 한 번에 베팅합니다. 그럼 신저가에 매수한 사람은 저가에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되고 신고가에 매수한 투자자는 더 높은 가격에 큰 금액을 매수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 매달 5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한 사람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가에 산 똥손, 저점에 산 금손, 그리고 꾸준히 투자한 적립식 투자자까지 세 사람이 같은 기간 10년 동안 투자합니다. 결과를 보면 적립식 투자자가 1억 2,5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위는 놀랍게도 신고가에 매수한 똥손이었는데요. 1억 2,200만원으로 적립식과 차이가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신저가 투자자도 1억 1,600만원으로 크게 뒤처지지 않는데요. 차이는 크지 않지만 과정은 크게 벌어집니다. 신저가에 투자한 사람은 10년 동안 단 7번 매수했고 1년 넘게 매수하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신고가 투자자는 68번 매수했는데요. 적립식 투자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종 자산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투자 스트레스는 달랐겠죠. 특히 신저가 투자자는 7번 중에 한 번만 판단을 잘못해도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투자인 거죠. 요즘 그것을 잃어버린 투자자가 많은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는데 혼자해서 심심하고 불안한 분들은 네이버 카페 수페빌리지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매수한 내용을 인증하시면 제가 매주 정리해서 일요일 밤 12시에 참여 확인 공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5년째 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인증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주에 238주차를 인증 올렸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외로운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려온 게 이제 5년 차인데요. 저는 30년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마라톤 하듯이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옆에서 뛰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증시를 보면 투자하기 참 어렵죠. AI 열풍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급등하고 있지만 지정학 이슈로 고물가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는 사실 이유만 달라질 뿐 늘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지수 ETF를 매주 적립식으로 매수한 지도 벌써 200주가 넘었고 저와 함께 수페 챌린지를 이어가는 분들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마음 편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챌린지에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대표지수 ETF 적립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10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하면 되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니까 매달 참여할 수 있겠죠. 적립식 투자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매달 300명에게 다이소 모바일 금액권을 드린다고 하고요. 저도 연말까지 꾸준히 이벤트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